네, 이번에도 소음과 함께하는 라디오 녹음 중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얼마 안 남은 이제 어록 중에서도 솔로몬 애쉬라는 분이 이제 동조 효과에 대한 이제 심리학을 많이 연구했던 분이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두 가지 어록이 약간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자유의지에 대한 약간 의문점을 던졌다고 해야 될까? 과연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움직이고 있는 어, 행위자인가? 그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를 했던 학자로 보여요. 그러니까 솔로몬 애쉬가 동조 효과를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통일성을 보일 때, 뭐 이를테면 틀린 답변인 게 확실한데 모두가 이제 저 맞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도 그냥 맞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모두가 O라고 하면 나는 분명히 X인 것 같은데 그냥 O라고 선택하는 그런 심리 연구 결과들을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결국 뭔가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결국 동조하게 되는 그 현상을 보다 보면 과연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존재가 맞는지에 대해서 이제 심리학자니까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런 의문점들을 던진 거겠죠. 근데 이 자유의지라는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랜 유구한 그런 개념이기도 하잖아요. 뭐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아무튼 제가 이제 어록을 일단은 소개를 두 가지를 하고 나서 좀 딴소리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록에 대해서 좀 그에 대한 생각을 푸는 방식으로 이제 어록에 관한 녹음을 했었는데, 요거는 조금 더 다르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일단 323번 우리 스스로는 과연 자율적인 존재인가, 그리고 338번 인간의 자유의지는 과연 합당한 개념이라 여겨질 수 있는가. 그렇죠. 결국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제 한 방 던진 학자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종교인의 시선에서 자유의지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위에 우리가 이제 믿는 절대자 혹은 신이라고 표현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 자유의지라는 게 개념으로 인해서 선과 악이 생겼고 이 세상을 이제 구성하는 데 있어서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선 혹은 악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다고 치면 결국 모든 일어나는 현상은 신의 주도하에 일어나는 건데, 그럼 신이 선한 부분도 있지만 악한 부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책임도 신에게 있는 거니까, 신은 항상 옳고 선함을 추구하는데 이 악을 만들어내는 것도 또한 신의 의지에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신의 절대적인 그 절대적 신성성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반대 개념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해석하는 게 좀 부실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종교학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뭐 고졸 중퇴자인데, 그냥 저는 그냥 제 뇌피셜에 따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악의 구도, 선악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존재론적인 탐구를 한다든지 뭐 사물에 대해서 탐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자율적인 사고에 의해서 발전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진보하고, 그런 것들이 모든 게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이 그 자유의지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이 동조 효과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과연 인간이 진짜 자유의지대로 움직였는가.
그런 사례도 있죠. 그리고 저는 과학자들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일종의 DNA, 그러니까 유전자적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일종의 생존 기계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이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설명되는 개념이기도 하고, 우리는 생존과 번식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걸 위해서 짜여진 그 DNA에 움직이는 그냥 기계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도 있으니까, 이제 리처드 도킨스는 대표적인 무신론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물 행동학자의 눈에는 우리의 행동이 일종의 동물들의 본능적 행동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하는 분도 많죠. 사실 이제 리처드 도킨스의 굉장히 친한 학자 중에 이제 데즈먼드 모리스라는 분은 그런 동물 행동학적인 저서들을 많이 남겼죠. 우리의 행동 속에, 인간의 행동 속에 동물들이 했던 행동이 보인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진화 심리학자의 눈에는 이런 것도 있죠. 예전에 오래된 연장통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안에 어떤 심리 모듈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오랜 진화의 역사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 진화 과정에서 본능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작동되는 그런 장치들이 있는 거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자율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진화 심리학자 눈에는 저거는 어떤 심리 모듈이 발동했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의지는 허상이 아닐까라는 좀 과한 생각도 해요. 이거는 제가 종교를 갖기 전에도 들었던 생각이기도 한데,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제가 이 생각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어쩌면 그냥 일종의 프로그래밍 된 데서 움직이는 그냥 객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인물의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닉 보스트롬인가 아무튼 학자가 이제 이 세상은 시뮬레이션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이제 가설을 했을 때, 그 가설을 바탕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도 이제 실제로 그거에 대한 가설을 지지하기도 해서 막 대중들 앞에서 이 시뮬레이션일 확률이, 우리 지금 사는 세상이 시뮬레이션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발언도 했었고요. 뭐 일론 머스크는 워낙 괴짜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가설이 있으면 아마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스타일이긴 한데, 아무튼 저는 뭐 그냥 이 어떻게 보면은 뭐 신을 믿는 분들은 이 신이 창조한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이제 자유의지라는 것을 갖고 움직이지만, 다 어떻게 보면은 신의 계획 아래서 우리는 또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뭐 그 개신교가 탄생했었던 것 중에 칼뱅의 예정설이란 것도, 우리는 이제 뭐 천국과 지옥을 갈 것이 정해져 있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열심히 뭐 자기가 하는 활동 중에, 뭐 상업자면 상업을 열심히 하고, 뭐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하고, 성직자는 열심히 이제 종교적인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농민은 농민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맡은 바를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이 그냥, 저는 그러니까 신이라는 종교인을 떠나서 뭔가 하나의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에 프로그래밍 된 채로 그냥 우리 모든 이런 객체들이 다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있겠지만 결국은 그 프로그래밍 안에 시뮬레이션 된 그 변수 아래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냥 뭐 망상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고, 그냥 고졸중퇴자의 그냥 생각이다라고 생각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린 진짜 이 우주적 관점에서는 또 일종의 하나의 되게 먼지 같은 존재라고도 말씀하잖아요. 보통 과학자들 중에서는 굉장히 이 방대한 이 우주적인 공간에서 진짜 인간은 엄청나게 작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몸에서 세포 단위로 들어가면은 원자를 넘어서 쿼크처럼, 쿼크같이 되는 굉장히 미세한 존재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진짜 자유주의가 그냥 허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종교를 가졌음에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 애쉬가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어록을 잘 재밌게 보게 되었고요. 제가 예전에도 갖고 있던 생각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재밌게 잘 다뤄봤고요. 제가 얘기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소음과 함께 마무리를 하게 돼서 조금 죄송하기도 한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소음이 들어가더라도 뭐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조금 듣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소음이 조금 있어서 웬만하면 조용한 환경에서 녹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댓글이 아예 없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약간 라디오를 어쨌든 제 컨셉은 라디오니까 라디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그런 라디오 드라마, 라디오 사연 읽기 이런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 드라마는 조금 어렵긴 해도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라디오 사연 읽기는 원래 이제 좀 제가 누군가 이제 저를 구독하는 사람이나 이제 제 유튜브를 듣는 사람 중에 사연을 보내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제가 한번 커뮤니티를 찾아서 이제 사연을 퍼다가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나름 짝퉁 사연 읽기처럼 해보려고 하는데 듣고 계신 분 중에 혹시 이제 많이 괜찮은 고민들이나 사연들이 올라오는 이제 뭐 커뮤니티나 이런 게 있으면은 혹시나 이제 추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데는 아무래도 뭐 네이버 지식인이나 뭐 네이트판 뭐 이런 정도가 아닌가. 아니면 그 요즘에 그 직장인들 중심으로 올라오는 커뮤니티 그거 근데 그거는 그냥 막 잡소리도 많이 올라와서 어떤 거가 더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괜찮은 사연 많이 올라오는 커뮤니티나 사이트 있으면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듣고 댓글을 달 분이 있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잡소리와 함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괜찮은 주제가 있으면 녹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